여러분은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00억이라고 하면 너무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10억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손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금 아끼고 투자까지 잘하면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억을 인생의 큰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10억이 있으면은 불안이 줄어들 것 같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덜 끌려다닐 것 같고, 적어도 돈 때문에 모든 선택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10억은 단순히 통장에 큰 숫자가 찍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돈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끊겨도 바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하기 싫은 일을 무조건 버텨야만 하는 상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0억은 분명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10억을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10억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첫 1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10억이 아니라 첫 1억입니다. 처음 들으면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억이 훨씬 큰 돈인데 왜 1억이 더 어렵다고 말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모아본 사람일수록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첫 억까지는 거의 전부가 내 힘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소비를 줄여서 남긴 돈, 내가 참아가며 쌓아 올린 저축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밀어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내가 매달 넣는 돈만이 아니라 이미 모여있는 돈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래서 10억이 목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죽어라. 첫 1억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작정 악착같이 아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내 소비를 정확히 점검하고 내 수입을 키울 방법을 찾고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괜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모으고 남은 돈으로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너무 멀고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장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떠올리면 현실감이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부터 지칩니다. 하지만 목표를 첫 1억으로 바꾸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도전 가능한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정말 느리게 모입니다. 너무 느려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월급을 받아도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생활비 쓰고 경조사비 나가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겨우 남긴 돈을 차곡차곡 모아도 잔고는 눈에 띄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는 일은 해봤자 티도 안 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이 가장 느립니다. 작은 눈덩이를 처음 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밀어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붓고 덩치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굴러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끌고 가야 하지만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돈이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있을 때 10%가 오르면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물론 1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는 수준의 체감은 아닙니다. 그런데 1억이 있을 때 10%가 오르면은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자산이 움직여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산이 3억, 5억, 7억으로 커질수록 속도는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1억까지가 가장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다른 구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10억은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첫 1억이 만든 가속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0억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0억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누구나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예전만큼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폭입니다. 10억은 무조건 놀고 먹게 해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 때문에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생활비의 일부를 자산이 대신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당장 월급이 멈추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결국 10억은 사치의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숫자입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숫자이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내 뜻대로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10억이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억이 있어도 잘못 굴리면 불안은 남고 생활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10억은 그만큼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큰 돈이 생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나 대신 시간을 벌어주고 선택권을 지켜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도 그 숫자가 만들어주는 여유와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을 만들겠다고 은행 예금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조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크게 벌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대표적인 선택지로 S&P과 나스닥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두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대표 기업들과 기술 성장의 흐름을 비교적 넓게 담아온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경쟁력이 있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그런 기업들의 성장에 장기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형성의 핵심 축으로 이 시장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S&P 500과 나스닥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매년 편하게 우상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크게 흔들릴 때도 있고 뉴스에서는 위기라고 떠들고 내 계좌는 파란색으로 가득 차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그런 흔들림이 예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못 찾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오래 못 들고 가서 실패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장기 투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흔들려도 원칙을 지킨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종목보다 태도가 더 오래 갑니다. 공포가 오면 다 팔고 싶어지고 탐욕이 오면 갑자기 무리한 베팅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망치는 건 정보 부족보다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똑똑해. 보이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평범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들이고 유행 따라의 자산 저자산 옮겨 다니지 않고 하루 이틀의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복리가 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은 참물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모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모이는 구조도 감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과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남는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투자도 마치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사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귀찮고 무섭고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와 자동매수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빠져나가고 정해진 자산을 기계적으로 사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무서울 때도 멈추지 않고 시장이 좋다고 흥분할 때도 괜한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좋은 시스템은 의지력이 약하다고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지력이 약해도 굴러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바로 소득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소비 줄이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커피를 덜 마시고 배달을 줄이고 옷을 덜 사는 것만으로 인생이 확 뒤집히는 어렵습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과 월 2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은 같은 수익률로 가도 도착 시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진짜 속도를 바꾸는 건 수익률만이 아닙니다. 내 몸값을 올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부업을 만들고 사업 감각을 키우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한 가속 페달이 됩니다. 결국 투자금의 원천이 되는 시드머니를 키워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들기 전에 먼저 내가 버는 돈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죽어라 첫 1억부터 만들어야 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1억이 없을 때는 매달 내가 넣는 돈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첫 1억이 생기면 시장이 좋은 해에는 자산이 스스로 움직이며 의미 있는 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10만 원, 같은 100만 원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의 흐름을 처음으로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억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시간표를 그릴 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나는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소득이 늘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자산이 커지면 어느 시점부터 속도가 붙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10억을 막연하게 동경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첫 1억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생활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십시오. 자동 이체를 걸고 투자 계좌를 따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모아갈 자산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을 올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월급이든 부업이든 사업이든 결국 들어오는 물이 많아져야 통장도 빨리 찹니다. 이 과정을 몇 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0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오히려 10억은 화려한 재능보다 꾸준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 가까워지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대박 한 번을 노리는 사람보다 매달 같은 원칙으로 모으는 사람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소비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늘 같습니다. 첫 1억입니다. 그러니 10억이 목표라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10억만 바라보며 막막해 하지 말고 죽어라 첫 1억부터 만드십시오. 첫 1억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밀고 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첫 1억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돈이 나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억은 상상 속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창한 비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모으고 내 소득을 키우고 감정 대신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첫 1억을 반드시 돌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게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똑똑이었습니다. 입니다.